선교 활동을 펼치다 북한 당국에 체포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3명의 선교사 송환과 북한 인권 증진을 이야기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더센트 2023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구촌교회가 전북 지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블레싱 전주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신구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한국교회 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장로회 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한 회기를 이끌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북한이나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다 북한 당국에 체포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3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준길 선교사인데요. 억류된 3명의 선교사 송환을 촉구하고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공유하는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울면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남편을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아내입니다. 아직 한국으로 오지 못한 북한의 억류 선교사와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아픔을 그려낸 음악극 속 한 장면입니다. 평화한국 주최로 21일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3명의 송환을 위해 북한 인권 증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오후 토론에서 전 북한인권위원회 통일연구원 부원장 김수환 박사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 우선 전략이 우리 남북관계에서 어떤 정책 기조로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확고한 인식의 정립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관성이 없었던 부분이 정권에 교체되면서 그래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인프라들이 상당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총신대학교 하광민 교수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기독교인의 역할의 중요함을 지적했습니다. 하 교수는 국제사회와 협업해 북한 인권 탄압의 책임 규명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북한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좌담회에서는 2013년에 중국 단동 지역에서 북한 주민을 돌보다 북한 당국에 잡혀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인 김정삼 씨가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도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해 억류된 선교사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사회단체가 북한 인권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준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를 또 비롯하여 김국기, 최춘길, 또 장홍석 선교사 이분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여러분들께서 앞장서가지고 이끌어주시고 인권 정진을 위한 개선을 통해서 또 미래와 희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고요. 북한 김일성 일가의 전담 불어 통역 외교관이었던 고영한 박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1991년 탈북했습니다. 고 박사는 북한이 국제기구 내 북한 인권 대응 TF팀을 한미일의 대북한 인권 공세를 막기 위해 구성했을 만큼 인권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영한 박사는 억류된 선교사 송환에 관해서는 북한이 덜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핀란드, 독일 등 유럽 국가와 협력해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후 성과가 있다면 한미일이 직접 들어가는 방법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닫힌 공간에서 북한 대표단하고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은 다 김정은한테 보고가 되기 때문에 북한에 이제 어떤 대표단이 온다, 어떤 대표단이 간다 그러면 이런 정치범 수용소 문제든가 갇혀있는 선교사들 문제든가 이런 걸로 좀 언급해 달라. 2번, 3번이 반복이 되면 김정은도 그냥 속방에 군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북한이 덜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유럽 나라들까지 이런 것을 자꾸 제기를 하면 북한이 어느 정도의 양보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평화한국은 정전 70년 북한 억류 선교사 송환을 위한 연합 프로젝트 일환으로 오는 8월부터는 유럽과 중국, 미국 각국 조야 인사를 만나 북한 억류 선교사 송환을 논의할 것이라며 억류 선교사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특히 선교에 이 동기부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선교계 세대교체를 위해 한국교회 청년 성도들에게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찬양과 기도를 중심으로 한 집회 형식의 더 센트 2023 컨퍼런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장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을 들고 간절한 표정으로 찬양을 따라 부르고 눈물을 보이며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동원 컨퍼런스 더 센트 2023 집회 현장입니다. 선교단체 인투미션과 마이티 블레싱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청년부를 비롯해 25세 이상 청장년 성도들입니다. 주최 측은 참여자들에게 선교에 대해 교육하고 예배를 통한 삶의 결단을 하는 태도를 알려주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컨퍼런스 첫날 주강사로 나선 유기성 목사는 왜 회개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유 목사는 선교자는 선교하기 앞서 회개부터 해야 한다며 참여자들에게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건 성령이 이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령이 계신 사람은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이 내게는 근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일 때 진짜 회개가 돼요. 이날 행사는 오후 7시부터 시작해 3시간 동안 저녁 집회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설교와 함께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이 찬양을 인도하며 집회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성도들은 선교에 대해 동기부여를 주는 시간이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말씀도 이제 너무나 좋았던 것 같고 계속되는 기도회도 사실 너무 성령 충만해서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참 회개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시켜나가는 제가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22일에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섰고 기도와 찬양을 중심으로 하는 집회 형식이 계속됐습니다. 주최 측은 선교를 이끄는 집회 형식의 행사를 앞으로도 계속 열어 한국교회 청년 성도들이 선교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극을 줄 것이라며 선교로 부흥을 이끌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호남 선교의 중심지인 전주,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가장 모범적인 선교 활동을 펼쳐온 지역 중 하나로 근대 기독교 역사에도 많은 영향을 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주를 비롯한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로 침체됐던 지역 교계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지구촌 교회와 전주의 기독교 단체들이 뭉쳤습니다. 김승균 기자입니다. 지구촌 교회가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전주시 성시화 운동과 연합회, 전북 지역 복음화를 위한 사역, 블레싱 전주를 진행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블레싱 사역은 내년 여름 국내 한 도시와 지역을 선정해 대규모 집회와 지역교회들의 전도 행사를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 11개 지역, 68개 교회에 3,600여 명이 파송돼 교회별 다양한 맞춤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주 기독교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주가 부흥하고 다시 젊은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믿음이 살아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훈련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연합 전도 집회, 지역 부흥 집회, 청년 집회 등 3일간의 대형 집회를 열어 지역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 앞에 마음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집회 중간에 전북 지역 교회를 돕기 위한 차량 지원금 3천만 원과 헌혈운동을 통해 모아진 헌혈증 1,500장을 예수병원에 전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전주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많이 느껴지는 밤이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들이 굉장히 연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보이시면서 또 거리마다 또 마켓마다 이렇게 나가셔서 복음 전도하시고 섬기시는 모습들이 너무 귀했습니다. 이번 후원을 기획한 최성훈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북 지역 교회와 전주 시민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담아 표현하고 나누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집회 현장과 이번 블레싱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구티비 호남본부 정혜연 본부장은 이번 블레싱 활동을 통해 침체되어 있던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부흥과 회복의 전환점을 맞은 것 같다며 구티비도 전북의 기독교 부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구촌교회는 이번 블레싱 전주로 전북 지역 7,400여 명에게 복음을 제시했고 이 중 1,200여 명이 신앙을 결심하며 부흥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승윤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새내기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동료 교사들의 분노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에도 24일 논평을 내고 2010년부터 시작된 학생 인권 조례로 교사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평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원 사망자 623명 중 11%는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교사 8천여 명 중 1.4%만이 교권 침해를 당한 일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이 조례를 폐지해야 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는 곳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지역 장로들의 초교파 연합단체인 전북장로회 총연합회가 제10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규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익산 염관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북 지역 기독교 관계자 100여 명이 함께해 각종 보고와 신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 전북 장로회가 화합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전라북도의 모든 장로님들이 한마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 신임 회장은 이 밖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한다는 말씀처럼 항상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임한 성동기 전 회장은 한 회기를 이끌어갈 신임원들이 잘 해낼 거라 믿는다며 기도로서 항상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동탄광림교회가 지난 23일 입당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24일 서울광림교회 측은 광림교회의 창립 70주년 기념교회인 동탄광림교회가 1년 3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입당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예배엔 동탄교회 박장규 목사가 설교를 맡았고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와 동탄시온교회 하근수 목사가 각각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 목사는 예배에서 동탄광림교회를 아무 장애 없이 준공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며 봉헌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동탄광림교회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연면적 1,405제곱미터의 규모로 세워졌고 300석의 대예배실과 소예배실, 교육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이범민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새은혜교회가 성도들을 위한 여러 시설의 증개축 공사를 실시합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2주간 성공적인 시설 공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황영택 담임 목사는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성경에 나오는 12곳의 지명을 언급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곳에 서서 어떤 생각과 생활을 해야 하는지 설교했습니다. 교회는 원거리 성도들을 위해 새벽 기도 기간 동안 교육관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관계기관 5곳에 동시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수사본부는 24일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등 부실대처 의혹을 받는 기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충북경찰은 참사 발생 1시간 전쯤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방문하지 않았으며 국무조정실 감찰 과정에서 이를 숨기고자
다른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등도 참사 전 위험 상황을 여러 차례 신고받았지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총리실 소속 대테러센터가 전국에서 2,000건이 넘는 신고가 이어졌던 국제 우편물과 관련해 테러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 혐의점을 분석한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조실은 테러 협박 및 위해 첩보가 입수되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어 테러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조실은 또 정보수사당국이 인터폴 등 해외 정보 수사기관과 함께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일부터 쏟아진 비로 전국의 주택과 도로 등의 시설 피해가 10,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 기준 사유시설 피해는 3,285건이었고 공공시설 피해는 7,63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복구율은 사유시설 66.5%, 공공시설은 69.8%였습니다. 호우시설 피해로 대피한 사람들의 수는 누적 18,000명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약 2,000명은 아직까지 귀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일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사망한 사람은 47명, 실종자는 3명으로 21일 이후 현재까지 변동은 없습니다. 교육부가 서울 서희초 신규교사 사망 사건 조사와 관련해 25일부터 합동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조사단은 당초 24일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학교 교사들의 정서 심리 지원을 우선 진행한 뒤 25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언론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합동조사는 28일까지 나흘간 진행될 예정이며 교사들에 대한 불합리한 사안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란 정부가 히잡을 쓰지 않은 여배우 모습이 포스터에 나왔다는 이유로 영화제 개최를 금지했습니다. 23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문화부 장관은 오는 9월 이란 단편영화협회 ISFA가 테헤란에서 열 예정이었던 제13회 ISFA 영화 페스티벌을 금지했습니다. 영화제 포스터에 나온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아 현행법을 어겼다는 것이 이유인데 해당 포스터는 1982년작 아즈데게르드의 죽음에 나온 배우 수잔 타슬리미의 모습으로 당시 이란에서는 여성의 히잡 착용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ISFA 측은 앞서 해당 포스터를 공개하며 우리는 항상 검열 장벽을 허무는 데 앞장서 왔다고 취지를 전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9월 히잡을 쓰지 않은 22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의문사한 것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와 강경 진압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등 통신망을 이용한 범죄가 4년 사이에 1,000배가량 늘었습니다. 23일 중국 매체 광명일보는 중국에서 전화카드나 은행카드를 사고 팔거나 범죄 조직의 계좌 인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2018년 137명에서 지난해 기준 13만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에 쓰이도록 카드와 계좌,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일명 카드농부가 피의자의 80% 이상을 차지했는데 그중 30세 이하가 64.8%, 18세에서 22세가 23.7%로 젊은 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벨라루스가 러시아에서 용병으로 활동하던 바그너 그룹 일부를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등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22일 CNN에 따르면 최근 벨라루스 군 기지에는 차량과 장비가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달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이 실패한 뒤 자국군 훈련을 목적으로 이들 부대를 벨라루스로 불러들였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 국가인 벨라루스는 러시아가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진격로를 열어준 국가로 벨라루스의 급격한 군사력 강화는 동유럽의 긴장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접경에 병력을 증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육청이 틱톡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200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SNS가 교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 교육청 측은 SNS를 통한 각종 괴롭힘과 SNS 중독 등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SNS 기업들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취지를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한 차례 비구름이 지난 뒤 중부지방의 하늘은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여전히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도 한때 굵은 빗줄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대부분 잦아들며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9도, 강릉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1도, 광주 30도, 부산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시행 중인 학생 인권 조례가 이번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이란 목소리가 나오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교권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도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자녀의 인권만큼이나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인 만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이 구축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